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어야 했는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쉬시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저 방콕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쪽 지방엔 특히 많이 온 것 같은데, 걱정들 마세요. 각하해서 둑을 큼지막하게 4대0으로 잘 막아놔서 홍수 없을 거고 물난리 없을 거예요. 어쨌든, 어, 뭐 좋은 휴일이 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다들. 다음 주쯤에는 뭐 휴일이 생기지 않을까? 햇빛이 쨍쨍 나지 않을까?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 매매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는 흐름을 일단 잠깐 짚어보면 오전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해서 1800을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저점도 깨고 내려갔었어요. 저가가 1773 1773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갱신을 했죠. 전저를 갱신을 했는데 코스닥이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3% 넘는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쵸? 3% 넘는 하락이 나와서 개미들이 막 그냥 투매 동참하고 손절하기 바빴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기관의 개미 털기 쉽게 얘기해서 목요일날 만기인 날 기관이 뽑아먹지 못한 거를 개미들한테 뺏어 먹은 거예요. 던지는 거를 일단 다 받아 처먹고 쳐올렸다. 결국에는 0.42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투자 심리 위축, 그래서 지난 저점을 이탈하고 1800을 깨고 내려가면서 지난 저점을 이탈하니까 기관이 물량을 근데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코스닥 막 빠지는데 물량이 없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진 거예요, 기관이. 이야, 던져라. 1800도 깨고 투자 심리 위축이고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패대기 치니까 개미들이 엄마 뜨거라 하고 막 패대기를 쳤어요. 그래서 리스크 라인 1차로 빨리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참하지 말고 개겨라. 그리고 아마 금요일 날은 그 스켈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빵빵했을 거예요. 우리 저기 레인저 분들도 수익이 아주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거래량 없이 확 빼버리면서 밑에서 물량을 다시 다 받았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린 거는 어디죠? 수급창 볼게요. 끌어오는 게 어디예요? 연기금하고 기관이었어요. 투신을 앞세운 기관의 매수세. 그쵸? 연기금이 지금 여러분들이 연기금이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장이었었냐면은 지수를 하락해서 끌어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1676억 강하게 그냥 1000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은 떨어질 때 내지는 지수가 빠질 때 물량을 조금씩 샀고 저렇게 강하게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적이 없었어요. 인위적인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방송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뭐뭐 있다 그랬죠? 중국의 GDP,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 순서대로 중자가 이상하다. 중국의 GDP, 그 다음에 JP모건의 실적. 여기까지가 지금 나왔어요. 3번, 4번은 이제 나올 거고 3번하고 4번은 메모해 놓으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했는데 중국의 GDP가 7.6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7을 깨고 나올 거고 얘네들이 예상치를 픽스를 시켜놓지 않고 7.5에서 7.8이라고 얘기를 해놨었단 말이에요. 7.5에서 7.8 그럼 7.6이면은 어떤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냐면은 예상치 부합이다. 예상치 부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저 정도로 나빠졌으니까 더 나빠지겠느냐 이제는 강한 부양책을 펼 거 아니겠느냐 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장인데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는 그 글로벌 돈 쥐고 있는 놈들의
그런 행태 그런 거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호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금리 인하, 우리나라 금리 인하 요거 먼저 짚고 들어갑시다. 하나씩. 금리 인하가 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호재예요. 그때는 장이 상승장으로 대세 상승장에서 인하를 해줘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거지. 지금 같은 때는 호재가 아니에요. 금리는 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빠졌다는 얘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목요일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외신 보도는 한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의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지금 안 좋구나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주 보도 내용에서도 한국의 경제 상황이 스페인보다도 훨씬 암울하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금리 인하권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중국의 GDP가 7점대 그 8%대를 마지노로 잡고 있었죠. 뭐라 그래요? 바오바? 바야바? 바야바는 괴물 이름이고 깨고 내려왔습니다. 3년 만에.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8%를 깨고 내려왔어요. 이게 상당히 충격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끌어올렸느냐? 우리뿐이 아니에요. 이제 다우 올라간 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중국이 저 정도로 나빠졌으면 이제부터 부양책을 펼 거다 한데, 원자바오가 이미 금요일 이전에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추가적인 부양책을 펴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호재로 부양책을 펴겠다, 지준율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있고, 내지는 내수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최대한 다 끌어내겠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금리 GDP 발표되자마자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금 야금야금 사두세요. 금은 한꺼번에 사시지 말고요. 절대 야금야금 모아 가십시오. 어쨌든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JP모건의 실적이 나왔는데 파생상품의 CDS 손실이 44억 달러로 발표가 됐죠. 애초 예상은 20억 달러였는데 44억 달러로 손실이 발표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 그러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우의 2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더불어 JP모건의 실적이 파생상품 손실이 2배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 때문인데,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어요? 44억이 아니라 58억이다. 실적 발표하자마자. 썩을 놈들이죠. 한마디로 58억 달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쵸?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기사 안 보신 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JP모건의 손실은 지금은 2분기 그 실적은 잘 아주 용하게 버텼다고 하지만 3분기부터는 더 나빠질 수 있고. 자, 우리나라로 넘어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그쵸? 실적 시즌인데 대기업들 실적이, 대기업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 하회입니다. 계속해서. 그럼 3분기에 바닥을 찍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 유럽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은데 무슨 우리가 실적이 좋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도움을 주고 원화 가치를 하락시켜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도움 준다? 웃기는 짬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수출도 둔화가 되는데 무슨,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들한테는 더 안 좋은 정책이었다, 잘못된 정책이었다,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25를 계속해서 고수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직전의 기준금리였습니다. 직전의 기준금리였는데 지금까지 최소한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었어야 했고요.
있었어야 했고, 그러고 나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맞춰서 3.25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지켜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3.0으로 낮춰버린 거는 미스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입지나 이런 것들을 상실을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수는 그 역할을 일단 포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22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물가 목표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드라기가 김종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안정세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주말에 나온 뉴스 보니까 뭐 몇 퍼센트씩 뭐 올린다고 나오더만요. 저 뭐예요? 먹는 거 뭐였지? 까먹었다. 하여튼 햇빵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시해서 볼 거, 내일 다음 주에 오를 것이냐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코앞에서 당장 내일 오를 것이냐가 문제인데, 오를 것이냐? 다우가 200포인트나 올랐으니까 오르겠지? 기대를 많이 갖지 마세요. 기대를 많이 갖지 마세요. 이따 30분 봉 보고 추세선을 그어 드릴 겁니다. 그거를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거 주시할 게 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끝이 났고, 세 번째, 네 번째 뭐 있다 그랬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버냉키의 17일, 18일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의 ISM 지수가 나와요. 언제 나와요, 요거 날짜 찾았어요? 언제 나오는지? 지난번에 찾으라 그랬는데, 1일 아니면 2일날 나와요. 8월 초에 1, 2, 3 요때 나와요. 8월 초에 1일인지 2일인지 요때 나옵니다. 오케이? 웬 7월이야? 지금 7월 15일인데 안토로스 그때 나옵니다. 버냉키가 Q3에 대한 언급, 추가적인 부양책은 MBS 매입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것도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9월경이나 가능성이 있다란 얘기고, ISM 지수를 봐야 된다. 왜? 충격이었습니다. 지난번 ISM 지수 발표치가 충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 두 가지 커다란 이벤트는 요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지 마세요. 우선은 생각지 마십시오. 요것만 주시를 하시면 되고, 자, 금요일날 반등은요, 외인들이 매수를 안 했어요. 오히려 기관하고 연기금이 물량을 받쳐줄 때마다 야금야금 털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연기금이 월요일날 내일 삼전자하고 현기차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지 주시해서 보시고, 삼전자하고 현대차를 연기금이 추가 매수를 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터는지를 보세요. 우선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 30분 봉 보도록 할게요. 30분 봉. 30분 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추세선을 그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요만큼만 확대를 하고, 자, 여기에서부터 요런 추세대가 요런 추세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지난주 방송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점을 잊지 않고 그었던 선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리고 또 요게 있어요. 마지막 추세대 근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은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면 얼만큼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눈에 보입니다. 오케이? 요런 추세대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반등을 하게 되면,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자, 잠시 지웠다가 일봉으로 다시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이평선 중요하게 보시죠.
이평선 중요하게 보십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예요. 22평, 62평 전부 꺾였어요. 그쵸? 장기 이평선 고개를 숙이고 있고 202평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기 200하고 240만 있죠. 장기 평선은 200, 242평이 242, 202평을 깨고 내려오고 이미 62평은 고개 숙여서 꺾인 상태예요. 고개 들지 않고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평선 자체가 모두 꺾여 버렸기 때문에. 그죠? 지금 저렇게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리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실하고 또 추세대를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는데 이 추세대, 요 추세대,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월요일날 추가로 올라가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 흔히 피보나치로 파동값을 계산하죠. 고점 대비해서 저점에서 반등마디를 계산할 때 61.8%가 1840인데 이 자리에 겹치는 선이 또 있어요. 1850은 못 넘어간다라고 감히 얘기를 드릴게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지가 갈 수 있는 자리는 1850은 못 넘어간다라고 감히 얘기를 드리고 1840 부근이 아마 갈 수 있는 단기적인 반등 최고치고, 그때 되면은 월요일 만약에 저기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저까지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30 부근까지 밖에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매수하시는 사람은 저는 적극적으로 보류, 반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더 크게 남겨놨어요. 우리 파동 많이 하죠. 지금 내려오는 파동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것들이 단기 5개의 소파동이 여기에 보입니다. 단기 5개의 소파동이 보이는 상태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건 뭐 갖다 붙이면 돼요. 마디는 맞춰놨으니까. 그리고 크게는 반등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여기를 저항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텐데, 이 내려올 때는 저점 갱신을 하느냐 마느냐고 일봉으로 되돌아갔을 때 지난번 지켜줬던 자리를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요번에 떨어지면 여기 깨요. 진짜 깨트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 대형주들 시세 좋았잖아요. 삼전자가 4.4%나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3.4% 올랐고요. 그 두 종목으로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나머지는 뭐 2, 3%씩 올랐다고 해도 저항을, 예를 들어서 하락하다가 마디 반등 한마디도 채 못 올라오고 꺾였다가 지금 뭐 쌍바닥 만드는 것처럼 올라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 상승이 아니에요. 이런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삼전자하고 현대차만 월요일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는지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지만 보시면 되고, 반등을 하더라도 1840, 50은 못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40을 가더라도 50은 못 넘는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응하셔서 오히려 챙길 자리고 현금 비중은 또 50% 넘게 챙겨두세요. 여기에서 50% 넘게 챙겨둬라 70%까지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 챙겨두십시오. 이거 깨버리면 정말 우리는 힘들어요. 개미들은. 그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외인들 노름에 고만 당합시다요. 고만 당합시다. 여러분들이 스캘퍼가 아닌 이상은, 단타권 스캘퍼가 아닌 이상은 시세를 줄 때, 제가 그러죠. 장중에 시세 줄 때 챙겨라. 줄 때 먹는 게 장땡이다. 그렇게 언급을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882를 찍고서 위로, 1881 어디였었죠? 여기죠. 요 부분을 찍고서 하락으로 꺾이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고, 추세상으로도 분봉해서 단기적인 추세라도 이 단기적인 이 자리를 넘어야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까만 선 이것도 넘겨야만 됩니다. 근데 못 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못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중국이 부양책을 펴니까 중국 관련주 뭐 조선이나 철강 기계 쪽으로 갈 것 같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단기적으로 정말 스케일이나 단타로 하루 이틀 뭐 2, 3일 내로 짧은 시세, 근데 크게 시세 안 줍니다. 아무리 대형주들 많이 먹어도 실적 좋아서 추세를 돌린 애들을 제외하고는 줘봐야 2, 3%, 3, 4%예요. 그쵸? 그거 대형주 갖고 그거 먹으려고 모험을 걸 필요는 없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험을 걸 필요는 없다이니까 다음 주에 버냉키의 연설과 이제 여기에서 방향이 나올 거예요. 버냉키가 QE3에 대한 언급 시장에서 기대 무지하게 갖고 있어요. 공은 이제 일로 토스를 시켜서 넘어갔는데 얘가 강 스파이크를 때릴지 미스를 할지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이름대로 돈질을 또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넘어갈지 지켜보시고 8월 1일 날 있을 미국의 ISM 지수 발표를 보세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건데 아마도 저는 여기를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750에서 지지를 못 해준다면은 1720짜리도 이탈을 시켜버릴 겁니다. 이탈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 50% 넘게 다시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모습이 삼각 조정, 삼각 수렴 아니냐? 요 이전에 떨어지기 전에 아니다 그랬어요. 파동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추세상으로 저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삼각 수렴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락 파동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내려갈 자리가 밑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매수하시는 거는 신규로 매수하시는, 예를 들어서 실적 좋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즉 이 얘기는 그 종목이 하락 추세를 완연하게 벗어나서 저점을 높였고 고점도 높였고 추세 전환을 시킨 애들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데리고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데리고 놓으세요. 하지만 차트를 보십시오.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고 업종 차트 오늘은 한번 훑어볼 건데 그렇게 돌리지 않은 애들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저는 반대를 한다예요. 자, 그러면 업종을 한번 봅시다. 업종 차트 열어볼게요. 업종 잠시만요. 업종 차트를 보는 중이고 지금은 여기 순서대로 봅시다. 대형주 확대. 이 대형주는 코스피하고 움직임이 비슷하니까 저런 모습이 나왔지만 이것 역시도 여자리에서 마디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가 저점이다. 지가 갈 수 있는 라인 제한적이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중형주도 아래 꼬리 달아줬지만 추세를 넘기긴 아직도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제가 이런 설명 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지지하는 주추세를 이탈을 해버리면 반등시 지가 갈 수 있는 자리는 거기가 최대치다 그랬죠.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다시 봅시다. 업종 요거 하나만 다시 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선을 깼죠. 요거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차트 본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확대. 여지껏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었지만 회복을 해줬어요. 주봉 차트상, 캔들상. 그쵸? 이탈을 했었지만 주봉상 회복을 해줬었어요. 여지껏은. 보이죠? 근데 요날은 요 주봉상 회복을 못하고 끝났다. 추세선을 회복을 못하고 끝났어요. 이거는 892자리부터 그어온 선입니다. 여기 892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온 선이에요. 이 이전까지는 주봉상 회복을 했었는데
요번 주, 지난주는 회복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거를 회복 못 시킬 거다. 주봉상 이거 회복 못 시킨다예요, 저는. 주봉상 이거 회복 못 시킨다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우가 어제 200포인트나 올랐는데요. 다우는 다우고 지금은 디커플링 장이다 그랬습니다. 얘는 이거 넘겨야 돼요. 얘를 넘어서 가야 마지막 파동 자리가 그거고, 그 한마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점 1720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560이나 1600까지는 왔다 가야 됩니다. 왔다 가야 된다. 확인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마디가 더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왔다 가야 돼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상 얘기 드리지만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이렇게 지지선을 주추선을 깨버리면은 지가 날라봐야 가고 가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형주 모습도 아래 꼬리는 다 지금 금요일에 저런 모습이 달렸어요. 제가 원하는 차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금 이 하락 추세잖아요. 마디 계산해 봅시다. 이건 중형주입니다. 한 마디 넘기고, 이건 사실상 한 마디도 안 돼요. 여기는 올라탔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되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요, 요것도 못 올라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주 다시 한번. 대형주예요. 대형주는 지수하고 같아요. 모양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중간 마디만 잡아도 괜찮다. 그래서 요것도 1820을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소형주 봅시다. 소형주. 요 녀석도 요거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헤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종별로 볼게요. 음식료. 이뻐 보이진 않네요. 별로. 그쵸? 별로 이뻐 보이진 않지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한마디는 얘는 여기 강한 지지라인이 마지노로 남아있고, 요거예요. 요건데, 자 땡겨 볼게요. 이런 걸 보시면 돼요. 회복시켰나요? 확대. 아유, 좀 더 확대. 잘 보이게 해야지. 짠. 회복시켰나요? 못 시켰네. 3200 저항. 자,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만 보는 겁니다. 얘는 멀었고, 종이목재. 와우. 얘는 조금 보인다. 크게 봅시다. 조금 크게 봅시다. 얘는 마디가 조금 남아있다. 그렇다면은 반등. 예, 270만 넘기면은 좋겠다. 270까지는 가는데 270만 넘기면은 고점 테스트 한번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 화학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접근하지 말자. 그랬죠? 화학 업황이 무지하게 안 좋으니까 접근하지 말자 그랬었습니다. 확대. 크게 보더라도 주봉 안 보고 일봉입니다. 지금 여기를 깨버렸어요. 중요한 지지라인을 깨버렸어요. 전저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거 깰 가능성이 크다예요. 화학은. 그래서 접근을 아직까지는 금지다예요. 화학주는. 반등해서 반등마디 이거 드신 분들은 잘하셨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요렇게 해서 반등을 더 해줄 줄 알았지만 못했습니다. 마디 잡아볼게요. 중간에서만. 한 마디 두 마디 다 똑같습니다. 요즘 애들이 채 한 마디까지도 반등을 못하고 되밀려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긋고 4200 저항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4200을 뚫지 못하면 요런 모습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의약품. 제약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제약주들이 얘는 아직까지는 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쵸? 커다란 하락 추세를 아직도 벗어나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가봐야 얘도 많이 못 가겠구나. 우선은 요 짧은 저항선 요걸 넘겨야 된다. 그거 넘기나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걸 넘기게 되면은 얘는 어디까지 3500에서 1차 저항, 그 다음에 3600을 넘기는 고점 테스트,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비금속 광물 뭐 그냥 철강으로만 봅시다.
철강 중국 뭐 그 부양책 하면은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역시 요 지금 일봉입니다. 요거를 깨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 확대해서 자, 요 자리가 저항이에요. 그쵸?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선이 이겁니다. 아직도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역시 철강도 노타치. 그럼 기계 봅시다. 중국이 부양을 핀대는데 우리나라 기계 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커다란 흐름. 그런데 얘도 요렇게 올라가던 자리를 깨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 갈 수 있는 자리는 최대치 1250이네요. 지가 반등을 해봤자 1250짜리인데 짧은 마디 반등에 짧은 50% 찍고 대밀리고 있고 조금 더 확대. 어떤 자리 잡으려고? 밑에 지지선 잡으려고요. 요렇게. 와, 철강 조금 열어둬이죠. 지지선 지켰으니까. 주 지지선을 안 깨고 지켰으니까 반등 나오는데 어떤 자리가 그랬죠? 1250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요거를 넘겨야만 되는데 쌍봉을 만들고 밀릴지 아니면 1200짜리에서 밀릴지 조금 반등 가능해요. 철강 기계 쪽이에요. 이거 철강이 아니고 기계 쪽. 조금 반등 가능하다. 그거는 제주껏 먹을 수 있는 분들은 타이밍 노려서 먹으세요. 어떻다 그랬죠? 돌파, 지지, 고점 돌파. 그래서 요렇게 추세대가 생성이 됐는데 오버슈팅 나왔죠. 한 번 더 헤딩하러 갈 겁니다. 타이밍 요거 기계 쪽이 조금 낫네요. 전기전자 봅시다. 우리 가장 중요하다는 전기전자. 자, 여기서부터 삼성전자랑 흐름이 비슷해요. 이런 강한 추세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N자 하락을 일단 만들었죠. 아직 덜 만들었어요. 만들 것 같은데 마디 잡아봅시다. 내려올 자리가 조금 남았네요. 8950을 회복을 시켜놨는데 얘는 여기서 아마 되밀릴 거예요. 요 음봉 있죠? 그 전날 음봉. 요 음봉 갭. 요 자리에 헤딩을 하고 되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평선까지 있네요. 22평. 그러면은 5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지어야 돼요. 아직 덜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해서 하락 추세 헤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예, 떨어질 폭이 좀 클 것 같다. 요거를 올라탄다면요. 요거 넘어선다면요. 그러면 반대로 마디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넘어서게 되면은 9500. 오케이. 일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는 382가 최고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는. 그 다음에 강한 이슈가 붙어주면 50짜리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이건 여러 번 공개 방송에서 얘기 드렸어요. 참고. 자, 의료정밀 차트도 큰 흐름 먼저 봅시다. 아직까지도 얘는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쵸?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 1250을 넘겨야만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는데 중간 짧은 마디 1250 그 30도 넘기기 힘들어 보이네요. 30도 그쵸? 큰 흐름 그 자리에 정확히 일단 걸렸습니다. 그쵸? 거기에 딱 헤딩하고 걸렸어요. 요거를 넘겨야만 1230, 1250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다란 얘기. 그리고 요것도 지지선을 요렇게 그시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될 거예요. 아마 가더라도 요렇게 타고 찔끔찔끔 요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보시고 온수장비. 그래 온수장비라도 좀 가면 어떨까. 온수 창고가 아니라 온수장비예요. 자, 저점에서 저점을 잇는 지지선 요렇게 제가 긋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그어보시면 돼요. 이탈이죠. 이탈이고 또 하나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저점을 이탈했죠. 회복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2650을 안착시킨다면은 요 녀석은 요런 하락 추세대가 급격한 하락 추세대가
저항선이 만들어졌습니다. 2650을 넘어서 안착시킨다면 짧은 마디 2690, 2700에서 2730까지 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봅니다. 유통 큰 흐름부터 봅시다. 역시 뭐 제대로 된 차트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어떤 놈이더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중. 유통주도 마찬가지. 내수주로서 좀 살아줄 줄 알았는데 업종 차트를 보니까 별로 이쁘질 않다네요. 얘도. 그쵸? 저점을 깨트렸지만 짧게라도 회복시켜준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통 역시도 이쁘지 않다. No touch. 전기가스. 아니 얘는 좀 나보이네. 왜? 얘는 나보이네. 여기 저항만 넘기면 되는데 요거 확실히 한번 가봅시다. 넘겼나 못 넘겼나, 넘겼나 못 넘겼나 확실히 한번 가볼게요. 짠. 아코 확대. 아슬아슬. 자, 지지선 이렇게 있어요. 쌍봉이든 쓰리봉이든 만들러 가자. 820만 안착시키면 됩니다. 이건 뭔 스크립트 오리가 나오노? 영웅문. 820만 안착시키면 84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자꾸 떠요 이거? 화면 스크립트 오류. 820 안착시키면 84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선을 넘겨놨기 때문에 820 안착시키면은, 그러면 요렇게 저점 지지해주고 고차례 돌파해요. 크게 반등마디 잡으면 돼요. 이거 왜 자꾸 뜨죠? 띵띵거리고. 왜 그렇죠? 어디에요? 보이시죠? 만약에 지금 그은 저항선을 돌파시켜서 안착시킨다면은 여기 헤딩하러 갑니다. 여기 헤딩하러 가요. 요거는 전기가스는 전기요금 올리고 가스요금 올려서 그런가? 그게 이슈로 작용해서 반등을 조금 해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820 여기부터 안착시켜야 된다. 이 좌측 어깨라 그랬어요. 이거 좌측 어깨부터 안착시켜야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설. 관심 많은 건설. 건설은 현재 올해 만기 PF 건이 11조예요. 부실 드러난 것만 3조입니다. 안 드러난 거 얼마인지 모른다. 오케이? 요걸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 자, 보니까 꼭 중국 차트 보는 것 같으네. 그죠? 요렇게 거놨죠. 요거 지지선 제대로 그어 놓을게요. 저거 깨지면 답 없다. 지금 지지선 긋는 거 있죠? 이거 깨지면 답 없다예요. 오케이? 요거 깨지면 답 없다. 그것만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락해서 하락 횡보 중, 저점 횡보 중이에요. 박스권이라 그러죠, 흔히. 반등을 하면은 170턱밑까지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제주껏 하는 분들이 요거 반등마디 먹는 거예요. 요런 거는요, 건설 같은 거는 리스크를 어디로 잡느냐? 지난 저점 리스크로 잡으시면 돼요. 152 말고요, 여기 저점 155 리스크를 깨지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한다 생각하고 요런 건 접근하면은 어디까지? 165 근처까지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요게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는 건데, 추세꾼들한테는 추세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비추세 구간이라고 합니다. 비추세 구간이지만 분봉상 추세는 있어요. 분봉상 추세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아까 지지선 그어놓은 거 확대하면은 나타나는 선, 여기 깨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요건 주봉 한번 볼게요. 건설이 뭐 수주권이 외국적 수주권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짧은 선만 그어놓은 겁니다. 짧은 선 마지노로 근 거예요. 꼬리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돼요. 꼬리 제외하고, 자, 꼬리를 빼고 그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실아실합니다. 그쵸? 같이 대응을 잘 하시고, 155를 리스크 잡고 반등마디 요만큼 165까지 먹을 수 있다. 참고. 자, 온수 참고.
업종 차트를 지금 보는 중입니다. 온수 창고 보니까 역시 저항에 걸려요. 살아있는 애들은 이런 걸 넘겨놨어요. 아까 뭐 하나 넘기려고 막 그러는 거 있듯이 살아있는 애들은 그 자리를 넘깁니다. 저걸 넘겨야만 시세가 나오니까 온수 창고도 저항선을 이렇게 그어두세요. 긋는 거는 여기 보시면 고점과 여기를 연결을 했더니 여기 저항을 맞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보시고 우선적으로 저 자리를 만약에 넘어간다면 2500부터 넘겨야 넘어가겠죠. 넘겨야 헤딩 한번 하고 지지받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큰 마디를 잡아도 됩니다. 중간 마디 이 자리죠. 2540, 35 정도고 큰 마디 잡으면 된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요 자리, 요 저항을 넘기게 된다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헤딩하고 넘기가 된다면은 어디까지? 바로 요 마디까지. 요 마디까지예요. 온수 창고는. 하지만 걸리는 자리가 너무 많다. 여기와 여기. 이 자리가 걸리는 자리가 너무 많다. 그거는 정말 단타꾼들 흔히 말하는 그런 제주꾼들 아니면은 끊어먹기가 무지하게 힘들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신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자신 있는 분들은. 하지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리스크라인 반드시 적용시켜 놓고 지키셔야 합니다. 자, 통신 봅시다. 큰 흐름부터 볼게요. 역시 하락 추세에서 주구장창 계속해서 꺾이고 있어요. 커다란 흐름은 이것도 지금 꺾인 상태고, 그쵸? 계속해서 꺾이고 있어요. 반등마디 다 거의 반등 다 했습니다. 이제 반등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다 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오케이? 욕심 부리지 말자요. 지가 가봐야 여기 아니면은 240을 안착시켜야 여기 헤딩하러 가는데 쟤는 반등할 수 있는 만큼 거의 다 했다예요. 요 하락에 대해서 돌파, 지지, N자 상승. 우리 N자 하락, N자 상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았다. 조금 더 위로 갈 자리가 있지만 적군 로타치입니다. 금융을 나눠볼까요? 은행하고 증권으로 나눕시다. 은행주들, 와, 은행주들 좋다. 뭐, 이제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은행주들이 손실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한쪽 면만 보는 건데, 금리를 인하하면은 서민들은, 와, 대출이자 싸졌다. 돈 또 빌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 죽는 줄 모르고 불서프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은행주 보니까 강한 저항에 막혀 있습니다. 요렇게 수렴 만들어 놨어요. 어느 쪽으로 뚫는지 보세요. 요것도 확실하게 그어둘게요. 단기적인 수렴인데 단기적인 수렴이에요. 요 수렴과 요 고점과 요 저점, 그쵸? 어느 쪽으로 뚫는지 보세요. 만약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은 얜 중간마디가 아니라 지금 그었던 이 자리부터 보시면 되고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저점을 깨버릴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열어놔야 돼요. 230과 217. 오케이. 지금 이렇게 수렴 만들어진 상태예요. 은행. 자, 그 다음에 증권. 와, 금리 인하했으니까 증권주도 갈 거다. 왜?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할 거야. 요즘도 그런 사람 있나요? 하시면 안 돼요. 돈 빌려갖고 주식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점 요렇게 은행주하고 흐름이 비슷합니다. 요것도 정확하게 그어 볼게요. 은행주하고도 얘도 흐름이 비슷한 상태다. 에이, 증권 노타치. 증권 노타치요. 자, 보험주들이 사실상 금리 인하면 손실이 제일 큰 게 보험이에요. 금리를 인하시키면. 자, 요렇게 긋고 어느 쪽으로 하는지 주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시해보세요. 요것도 제대로 긋게요. 여기하고 짧은 선 깨버렸다. 아이코, 다시 깨버렸네요. 확대. 그쵸? 노타치 보험도 서비스. 이제 뭐 다른 거 볼 거 없네요.
그러면 업종 차트 가만 보니까 좋은 거 뭐 얼마나 보여요? 저는 좋은 거 별로 안 보여. 없다. 없어요. 좋은 거 진짜로. 그죠? 볼만한 게 없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럴 땐 뭐라 그래야 돼요? 철저하게 종목별 대응. 종목별. 전기가스도 짧게만 보세요. 종목별 대응. 실적이 좋다라는 놈.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다.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거다라는 그런 애들 골라서.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보도 내용 보니까 코스피 200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코스피 종목 중에서 200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한 종목은 20여 종목밖에 안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럼 그만큼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답니다. 오케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업종 차트를 한 번씩 다 돌려봤어요. 다우 차트 지금 봐봐야 소용이 없다. 아, 이거 왜 자꾸 떠요? 진짜 짜증나게. 키움 거 아니면은 다음 플러그인, 뭐 키움 플러그인 이런 창이 자꾸 뜹니다. 자, 이제 대충 흐름을 보셨을 거고 흐름 보셨을 거고 지금 월요일날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폭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니까 갖고 계신 종목이 수익을 줬다 그러면 챙기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지난번 이때 50% 이상 70% 현금 준비해라 했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 50% 이상 70%까지 현금 확보를 해두세요. 안 좋아요. 장대 양봉 나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거 연기금이 어거지로 끌어올렸어요. 여지껏 연기금 투입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연기금이 투입이 돼갖고 지수가 장대 양봉으로 아랫골이 강하게 달면서 끌어올린 적이 없었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 적은. 연기금은 떨어질 때 더 안 떨어지게 방어하는 역할만 해줬지 강제로 어거지로 끌어올린 적이 없었다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꼬임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올 자리가 확률이 더 커졌고 그 마디 한마디가 남았지만 그 한마디를 찍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 말 2014년쯤에 큰 하락 파동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때의 모습과 아이고 동그라미인 줄 알았더니 요때의 모습과 엊그제 금요일의 모습을 봤을 때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요, 이 정권은요, 금리 인하 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차기 정부로 넘기려고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 부채, 빚 이런 것들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자기네들이 공기업 부채 만들어 놓은 거를 수치 조작으로 낮춰 놓은 상태에서 민영화 시키면서 챙길 거 챙겨 먹고 그걸 조금 줄여 놓으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예, 그래서 외인들이 나간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야곱 털은 겁니다. 하여튼 대응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주 중요하게 볼 거 버냉키 연설과 3번. 4번은 미국의 ISM 지수. 어쩔 수 없이 왜 미국 이 지수를 봐야 되느냐? 지난달에 발표된 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9.11 테러만큼 충격이었다라는 얘기 드렸죠. 제가 이미지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회복을 못해주면 이탈했던 걸 회복 못해주면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업종 차트 보느라고 길게 떠들었지만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예요. 그렇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은 추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